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50강 부숫자입니다. 앞서 문제 풀어볼까요? 예, 힘력에다가 입구를 더해서 말로 더하다에서 나온 더할까 회의자죠. 예, 다음은 부숫자 힘력 쟁기 모양을 본뜬 자 힘력이죠. 그 다음은 힘력 위에 적을 소 힘이 적다는 데서 나와서 못할 열등하다 해서 못할 열. 다음은 힘력 위에 불화가 있죠. 등불을 들고 야간 작업을 하는 모습에서 일할로. 다음은 밑줄 끈 자는 전부 다 형성자이죠. 장인공의 힘력을 더해서 공공. 다음 힘력 앞에 황새 관자를 넣어서 권하다의 뜻이 된 권할권. 그 다음 힘력 앞에 작을 근자를 넣어서 부지런할 근, 작을 근 혹은 진흙근도 되죠. 그 다음 힘력 위에 종로를 더해서 힘쓸로, 종은 힘을 써야 된다. 힘쓸로. 그 다음 힘력 앞에 무거울 중이 들어가서 중에서 음을 빌린 움직일 동, 형성자죠. 움직일 동. 힘을 가하면 움직여진다. 설악산 흔들바위 같이 힘을 더하면 무거운 것도 움직여진다. 다음은 숫돌려입니다. 힘력 앞에 숫돌려. 숫돌이 뭔가 모르는 사람이 많던데 칼을 가는 돌이죠. 돌에다 그 칼을 갈면 칼이 날카로워지는 거죠. 그 숫돌을 갈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칼로 그 필요한 물건을 자르는 역할을 하겠죠. 그 숫돌을 열심히 간다는 것은 일을 하러 가기 위한 거죠. 그래서 힘쓸려. 그 다음 면할면은 힘력 앞에 뭡니까? 힘쓸면은 힘력 앞에 면할 면자가 들어갔죠. 힘이 못 미쳐서 아주 힘을 써야 된다 해서 그래서 힘쓸 면자가 된 겁니다. 그 다음 힘력 위에 없을막. 없을막은 중국어로 모로 발음된다 했죠. 모. 그러니까 모을 모는 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뽑을 모, 모을 모자죠. 다음 힘력 위에 힘력을 제외한 글자 자체가 힘쓸 무자입니다. 그래서 힘력에 대해서 더욱 힘쓰다는 뜻이 된 힘쓸 무. 그 다음 힘력 위에 심을 예, 뭐 나무를 심는다 이런 데서 권력을 심을 수도 있죠. 그래서 형세, 세력, 세가 된 겁니다. 다음은 힘력과 나짐. 임금이 자기를 얘기할 때 짐은 하죠. 이 나짐자입니다. 나아짐은 뭡니까? 내가 감히 뭐든지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데서 나온 자로 이길 승자가 됩니다. 내 힘을 이길 수 있다. 재밌는 자죠. 그 다음에 날랠 용자는 사내남 위에 배트맨 칸이 아니고 위에가 용자죠. 용자. 힘력 위에 길 용자가 들어가서 날래다, 과감하다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날랠 용. 도울조는 또차 앞에 힘력이죠. 마치 힘을 돕는 형성자 같죠. 좀 회의자 같죠. 그러나 이 또 차자가 이미 또 차자가 도울조를 중국어로는 쭈 발음나는데 또 차자도 중국어로 주 발음나기 때문에 같은 발음입니다. 그래서 또 차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볼까요? 쌀포부수입니다. 쌀포의 처음자로 사람이 몸을 구부려 팔로 무엇을 에워싸고 품고 있는 모양을 본뜬 자다. 쌀포. 요 쌀포 본래자는 어떻습니까? 쌀포 부수자에서 요 쌀포자죠. 본래자죠. 쌀포는 안에 새끼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죠. 쌀포. 말물. 말물은 원래 이거 각골문의 자에는 깃발을 세워놓은 거죠. 깃발인데 나중에 깃발을 세워 사람을 모집하는 그런 형상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뒤에는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말물자의 뜻이 된 겁니다. 말물, 뭐뭐 하지 말라. 영어로서는 don't에 해당되는 강한 부정에 해당되죠. 뭐 하지 말라. 깃발에서
깃발에 사람이 모여드는 데서 자기 개인적인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라 해서 나온 글자다. 전혀 다른 모습이죠. 쌀포는 새끼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죠? 예, 재밌는 글자죠. 예. 쌀포 앞에 물고기 어를 한번 볼까요? 예, 전복포자입니다. 전복포. 전복포가 이렇게 생겼죠. 예, 경주의 포석정, 전복 모양이죠. 그 전복포가 됩니다. 예. 쌀포 붓에 해당되는 글자는 말물, 준상급과 쌀포, 준사급의 두 글자가 있습니다. 다음 비수비. 이거는 비수비 또 혹은 숟가락비. 비수는 어떤 그 물건을 사람을 찔러 가지고 은장도 같이 해치는 아주 날카로운 칼을 비수라 하고, 숟가락은 밥을 먹는 도구죠. 밥을 뜨는 숟가락이나 고기를 베는 칼의 손잡이 모양을 본뜬 자다. 그죠? 칼이나 숟가락이다. 그런데 또 다른 뜻도 쓰이죠. 여성의 암컷의 성기 모양을 본뜨기도 합니다. 소우를 앞에 하면은 암소빈, 사슴록을 위에 하면은 암사슴우 이렇게 되죠. 이 비수비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북녘북은 각골문의 자형은 두 사람이 서로 등지고 있죠. 하나는 이쪽으로 보고 하나는 이쪽으로 들고. 원래 등배자인데 등배자가 왜 이게 북녘북이 되느냐? 전쟁에서 군사가 도망갈 때 적이 따라오기 힘드는 장소가 바로 북쪽입니다. 그리고 도망갈 때는 북쪽으로 달아나기 때문에 등지다 해서 북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을 달아날 배로 하는 것은 중국어로는 북자가 입성 발음이 없죠. 북경을 베이징이라 하죠. 베이로 발음되죠. 그래서 북녘북은 서로 등지다, 도망가다 해서 나온 글자입니다. 북녘북. 입성 발음인데 중국에는 입성 발음이 없죠. 그 다음 될화. 이 글자가 재밌습니다. 요 앞에는 사람이 서 있는 거고, 이 비수비는 사람이 거꾸로 있는 모습이죠. 뭐 하고 있어요? 사람이 공중회전하는 거죠. 막 돌면서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될 화자입니다. 자, 이때는 비수비도 아니고 숟가락비도 아니고 성기를 뜻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거꾸로 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 글자가 사람이 거꾸로 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모르면 될화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은 감출해 붓습니다. 감출해, 옆으로 터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웃튼 입구가 오른쪽이 터졌다 이렇게도 하는데, 감출해자를 찾아야지 구로 찾으면 글자를 찾을 수 없죠. 덮음을 나타내는 위에 한일에, 숨김을 나타내는 이 니은자가 숨을 은자죠. 감출 은자를 받쳐서 덮어 감추다의 뜻이 된 글자, 감출해. 밑에 한선 밑에 숨겨놨다 해서 감출해가 됩니다. 감출해에 해당되는 부수자는 구분할 구, 직영구. 어떻습니까? 감출해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물건 품자가 들어갔죠. 물건 안에 숨겨놓은 모습이죠. 이게 나중에 구분하다, 나누다의 뜻으로 확대가 되어 쓰이게 됐습니다. 물건을 감춘 데서 구분할 구, 직영구로 확대 해석된 글자입니다. 그 다음 짝필. 짝필자는 감출해의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8팔이 들어가 있죠. 근데 검문의 자형은 산언덕이 울퉁불퉁한 주름 잡힌 모습입니다. 이게 고대에는 계산하는 단위였죠. 옷감은 한 필, 두 필 이렇게 쓰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짝이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겁니다. 짝필. 감출해 부서에는 구분할 구와 짝필자가 있습니다. 구분할 구는 이 물건 안에 넣어서 상품을 넣어서 감추다 해서 구분할 구가 됐고, 짝필은 주름진 옷에서 옷의 옷감을 세는 단위에서 짝필이 나왔다.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음 열십붓입니다. 자, 열십도 보통 사람들은 팔을
팔에 손가락을 벌려서 5개 이렇게 교차하면은 10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갑골문의 자형은 그냥 이렇게 뚫을고만 이 모양 되어 있습니다. 건문에 와서 여기 중간에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1, 2, 3, 4는 상가지로 났고 이 10은 수가 커서 이게 매듭으로 묶은 겁니다. 한 매듭은 10, 두 매듭은 20, 세 매듭은 30. 그렇죠? 그리고 10이 큰 수로 큰 수이기 때문에 매듭으로 표시한 겁니다. 줄의 매듭입니다. 10은 매듭에서 나온 글자다. 남영남. 남영남은 각골문의 자형은 마치 악기죠. 종 모양의 악기죠. 나무에 매달아놓은 악기 모양입니다. 고대에서는 이 악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남쪽 오랑캐들이 이 악기를 주로 사용했대요. 그래서 남쪽남이 됐습니다. 남쪽남. 악기 모양이 남쪽 오랑캐들이 사용하는 나무에 걸어놓고 사용한 악기에서 남영남자가 됐습니다. 다음 반반. 이거 재밌는 자입니다. 건문의 자형은 소우 위에 8팔이죠. 소우 위에 8팔. 지금 뭡니까? 소를 8팔은 수박을 반 잘라놓은 모습을 했잖아요. 그죠? 소 머리 정면이잖아요. 소머리를 정면으로 반 자르는 모습이 반반입니다. 무서운 자죠. 머리를 반 자르는 모습이 반반자입니다. 재밌는 것은 반반자 앞에 사람이는 한 뭘까요? 나의 반쪽 짝반자입니다. 짝반 동반자 할 때 재밌는 자죠. 이 짝반반. 나이가 81세를 반수랍니다. 반수. 81 보입니까? 이 반반자에서 나온 겁니다. 자, 반반은 소를 칼로 반 나누는 모습의 회의자입니다. 다음 나절비. 나절비자는 이게 술통 모양이죠. 손에 갑골문과 건문의 자형은 손에 술통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술통을 들고 시중 들고 있는 모습이니까 시중 드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낮을 비자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게 낮을 비자입니다. 그래서 낮을 비 앞에 여자를 하면은 뭡니까? 신분이 낮은 여자, 여자종비가 되죠. 재밌죠? 술통을 든 신분이 낮은 사람에서 나온 낮을 비. 그 다음에 10은 부수자죠. 뭡니까? 10을 뜻한다. 갑골문에서는 일로 돼 있다. 그죠? 매듭을 지었다. 이를 나타낸다. 다음 넓을 박은 펼부에서 나온 형성자죠. 요 배가 펼부인데 왜 박이냐? 중국에는 입성 발음이 없죠. 박을 보로 읽죠. 보는 부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그죠? 열십과 널리 퍼져 있음을 나타내는 펼부. 널리 펴져 있으니까 뭡니까? 넓은 거죠. 박사가 되는 거죠. 넓을 박.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죠. 자, 다음 열십으로 구성된 글자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도 말오죠. 나도 말오는 앞에 갑골문의 자형은 절구공이죠. 절구공이. 절구, 방아 찢는 절구공이 손으로. 이게 간지로 뭡니까? 자, 축, 임, 묘, 진, 사, 오. 7번째 오가 되죠. 그러자 이게 다시 나무목이 들어가서 공이 저자를 만들어 줬죠. 그래서 나도는 원래 공이 저자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그래서 낮이라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지에서 7번째 지지 오자도 되는 거죠. 말띠. 다음 마칠졸 군사졸 이 글자 재밌습니다. 오드이 보입니까? 소전의 자형은 오드이에다가 한획을 그어놨죠. 한획을 그었다는 것은 뭡니까? 지사자죠. 방향을 나타내는 지사자죠. 그러니까 이게 옷이 뚫리는 모습이니까 구멍난 의복이죠. 구멍난 의복은 어떤 사람이 입겠습니까? 사병이나 졸병들이 하급관리에 입었겠죠. 그래서 나온 게 마칠졸 군사졸이 됩니다. 마칠졸 군사졸 졸병졸이 된 거죠. 옷에 구멍이 난 옷이다. 다음 너풀탁은 이게 원래 보쌈조의 본래자입니다.
검문의 자형은 어떻습니까? 한 손에 긴 자루를 자루에 거물을 잡고 새를 잡는 모습이죠. 새는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곳에 있죠. 그래서 높을탁, 탁자탁이 된 겁니다. 높을탁, 탁자탁. 예. 다음 화할협. 화할협은 이게 힘합할협이거든요. 힘합할협에서 구성된 형성자로 보이겠지만은 원래 각골문의 자형은 열심히 없었죠. 쟁기 모양을 본 힘력자, 그죠? 힘력자가 세 개에서 힘을 합하는 건데 나중에 많은 사람이 노동하고 있음에다가 열심을 더한 회의자가 됐죠. 이 힘을 더하는 거죠. 음을 빌린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힘을 더한다 해서 화할협의된 회의자입니다. 다음 일천천은 사람 인해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입니다. 일천천은 소전의 자형을 보면은 위에 사람인이고 밑에 열십과 사람인의 모습입니다. 그게 생략돼 가지고 요 빛을 별로 되어 있는데 열십과 사람인으로 구성된 형성자에서 나온 일천천자입니다. 말오 나도 군사졸 마칠졸 높을탁 탁자탁 화할협 도울협 그다음 일천천. 자, 오늘 수업 복습해 볼까요? 뭡니까? 깃발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모습인데 그 많이 모여 있는 모습에서 함부로 행동을 하지 말라 해서 나온 말물이죠. 그 다음 새끼를 감싼 모습에서 쌀포. 다음은 북쪽으로 달아나다 해서 나온 북녘북. 북녘북도 되고 달아날 배도 되죠. 사람이 서로 등지고 서 있는 모습에서 달아나다 해서 나온 글자. 그 다음에 될화는 사람인과 사람인이 거꾸로 되어서 공중회전하는 모습으로 나온 될화. 그 다음 상자 안에 물건품이 들어가서 나누다, 구분하다의 뜻이 된 구분할 구, 직영구. 그 다음에 하늘 밑에 숨굴 은자인데 사실상은 건무는 주름진 옷의 모양이죠. 주름진 옷이 옷감의 단위를 나타내는 한 필, 두 필의 뜻으로도 쓰이자 그 짝의 뜻을 갖게 된다. 짝필. 남영남은 뭡니까? 악기를 남쪽 오랑캐들이 사용하던 걸어놓고 사용하는 악기의 모양에서 나온 남영남이죠. 반반은 8팔 쪼개는 거, 소를 반으로 쪼개는 모습에서 나온 반반. 그러면 나절비는 손에 술통을 들고 있는 사람, 시중드는 신분이 낮은 사람에서 나절비. 열십은 뭡니까? 줄의 매듭을 한, 열을 뜻한, 줄에 한번 매듭을 한 십을 뜻한 글자다. 그 다음에 넓을 박은 열십에다가 펼부로 구성되어서 두루 널리 펼치다 해서 나온 넓을 박사의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도 말로는 원래 공이 저자에서 나온 건데 공이 저자가 따로 나무목이 대한 공이 저자가 나오고 이것은 간지, 갑을 자축 임묘 진사오 일곱 번째 천간 지지오 일곱 번째 지지오 혹은 말띠 낫오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군사졸 마칠졸은 옷 위에 한획을 그어서 구멍난 옷,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입는 옷, 그래서 군사졸 마칠졸. 그 다음에 탁자탁 높을탁은 새 잡는 거물이죠. 새 높은 곳에 새를 잡는 거물을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에서 탁자탁 높을탁. 그 다음 힘력이 세 개에다가 다시 힘을 더하라 해서 도울협이 된 회의자죠. 일천천자는 원래 사람인 밑에 열십이 되어서 천을 뜻하는 형성자가 된 글자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